가볍게 산다 낭독하겠습니다. 쓰고 버리는 악순환 끊기. 요즘은 SPA 브랜드 상품이 대세라 누구나 유행하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산 물건을 한철 쓰고 버린 뒤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새 것을 산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필수인 현대사회에서는 제조자도 판매자도 물건을 끊임없이 만들고 공급해 소비자가 끊임없이 사들이게 해야 한다. 그래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새 물건을 사는 사람이 멋지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광고 문구나 진열에 공을 들인다. 상품 가격 역시 점점 낮아진다. 그 결과 우리는 옷장에 무심코 사들인 옷과 신발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집안을 수많은 물건으로 채워놓고도 언제나 무언가 모자란 듯한 허기를 느낀다. 아무리 사들여도 행복한 기분은 잠시뿐, 돈을 물쓰듯 써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잠깐의 만족을 위해 또다시 지갑을 연다. 이것이 쓰고 버린 악순환이다. 내가 심각한 쇼핑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존경하는 어떤 분이 르리와르 아저씨란 그림책을 소개해 주었다. 무대는 파리, 주인공은 아끼던 식물도감이 망가져 상심한 소녀 소피다. 망연자실한 소피에게 행인 한 명이 르리웨르 아저씨에게 가면 그 책을 고쳐줄 거야 라고 가르쳐준다. 르리웨르란 재봉공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다. 소피는 소문 끝에 어느 뒷골목에서 재봉공 아저씨의 가게를 찾아낸다. 아저씨는 소피가 지켜본 앞에서 식물 도감을 수선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손으로 책을 만드는 데는 60가지 공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식물 도감이 완성되어 가면서 아저씨와 소피의 사이에 느릿하지만 확고한 마음의 고려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저씨의 마법의 손에서 표지에 금박 글자가 새겨진 도감이 완성되는 순간 독자들은 행복한 기운이 둘러싸인다. 수선된 책에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이다. 수선공 아저씨는 말한다. 책에는 소중한 지식과 이야기, 인생과 역사가 가득하지. 그걸 읽지 않고 미래에 전하는 것이 내 일이란다. 소녀는 커서 식물학자가 된다. 식물 도감을 룰리웨르 아저씨가 소피에게 준 둘도 없는 선물이었다. 마법의 손은 지닌 장인이 정성을 다해 엮어낸 책이 소피의 꿈을 싹트게 한 것이다. 이 그림책을 읽고 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물건을 계속 사서 함부로 쓰다 버렸던 나. 언제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했다. 나는 물건에 마음을 두고 아껴 쓰려는 생각이 없었다. 나는 물건에 마음을 두고 아껴 쓰려는 생각이 없었다. 쇼핑 중독에 빠진 나에게는 물건을 소생시키는 릴리와르 아저씨의 마법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다. 요즘은 물건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일과의 관계도 너무 빨리 초기화하거나 종료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특히 도시에 살다 보면 물건도 사람도 풍족해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무엇이든 쉽게 버려도 다음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 착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다. 사람을 사귈 때도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는 짧은 사이클을 반복하다 보면 타인과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강해지고 어느 순간 허탈감에 사로잡힌다.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된다면 다소 싫은 점이 있어도 곁에 두고 끈기 있게 지켜나가자. 그래야 언젠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소중한 물건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오는 연료와 같다. 일상을 뿌듯하게 채우고 싶다면 수선해서라도 간직하고 싶은 물건만 소유하자. 이번에는 가치 있는 물건과 끈끈한 관계 맺는 법을 읽겠습니다. 물건에 마음을 담아 애정의 끈을 이어간다. 당신에게는 낡았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는가? 비싼 값을 들여서라도 고쳐가며 간직하고 싶은 물건 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물건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동반자다. 구찌에서 일할 당시 보았던 한 뱀부백이 생각났다. 뱀부백은 뉴욕의 유서 깊은 미술관에 전시된 적도 있는 구찌 대표 상품으로 손잡이가 대나무여서 전통 복식에도 어울리는 중후함과 전통미가 느껴진다. 어느 날 할머니에게 이 뱀부백을 물려받았다는 아가씨를 만났다. 그녀는 선 자세나 앉은 자세, 인사법 등
예절이 몸에 배어 있었고 아직 대학생인데도 매사에 당당하고 차분했다. 유행 아이템도 지녔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차림이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고베와 오사카를 오가는 한신선 아니었다. 고베의 이국적인 분위기와 그녀의 보수적인 옷차림이 잘 어울렸다. 아시아가와에서 전철을 탄 그녀는 굵은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카락을 반만 뒤로 묶었고 말을 혼방한 밝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발가락이 살짝 보이는 황금색 펌프스를 신고 있었다. 마침내 내 맞은편에 앉아서 보니 손에는 갈색 뱀부백이 들려있다. 처음에는 낯익은 뱀부백에 눈길이 갔지만 가방의 기세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분위기도 돋보였다. 뱀부백은 보통 젊은 여성이 편하게 들고 다닐 만한 가방이 아니다. 그런데도 자연스럽고 보기 좋게 소화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그녀의 앉은 자세가 아름다웠던 기억이 난다. 등을 쭉 펴고 마치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의 승무원처럼 눈은 약간 내리간 모습이었다. 이후 내 고객이 된 그녀가 가방에 담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가방은 그녀 할아버지가 결혼식 기념일에 할머니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가끔 상자에서 가방을 꺼내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할머니 대신 그 가방을 써도 되겠냐고 물었다고 한다. 저도 이 가방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뱀부백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향한 애정까지 함께 이어받아 소중히 간직해온 듯했다. 물건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긴 세월을 지나온 명품은 이처럼 마음까지 전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전까지는 나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새 것은 활기차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반면 10년, 20년 동안 쓰인 물건은 범상치 않은 존재감을 풍긴다. 특히 오랫동안 소중히 다룬 물건은 마치 그 안에 인격이 깃들이기도 한 듯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멋이 느껴진다. 희귀한 시대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신사에 많은 사람이 매료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멋진 조각과 전시물들이 그것들이 견뎌온 몇천 년의 시간과 유구한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값비싼 포도주처럼 귀한 물건도 소중히 해온 역사와 함께 정취를 더해간다. 우리 집 소파도 나와 만난 지 올해로 23년이 되었다. 카시나에서 1973년에 발매한 마라롱가라는 걸작이다. 구찌 매니저 시절 평소 동경하던 백발 부인에게 책 읽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분은 좋은 소파에서 책을 읽으면 독서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져요 라고 조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책상은 물건만 두는 가구이고 예쁜 천으로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으니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의자는 오랫동안 내 몸을 맡기는 가구잖아요. 그러니 좋은 것을 사세요. 그 미소에 매료되어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은 가격 때문에 망설였다. 다시 월급이 3배나 되었다. 그래도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다른 쇼핑은 모두 참으면서 눈 딱 감고 구입했다. 지금은 그때 무리해서라도 사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내 쇼파는 23년간 수리와 유지 보수를 거듭하며 내 곁에서 나를 쭉 지켜본 삶의 동반자다. 커피 얼룩, 펜에 긁힌 무수한 흠집, 내 등 모양에 딱 맞게 움푹 들어간 쿠션까지. 이 소파에는 내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책을 읽다가 울며 잠들었던 일, 소파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이 떠오른다. 이처럼 나와 끈끈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물건은 아주 적다. 물건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물건은 이것저것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 극히 소수여도 좋으니 정말로 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만 간직하자. 이것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미니멈 리치 철학이다. 물건과의 만남도 사람과의 만남과 같다. 관계를 지키고 키워나가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마지막으로 일단 브랜드 옷을 입어본다 하겠습니다. 싸고 좋은 상품을 찾아내기 위해 몸에 맞는 감각을 찾는다. 그냥 입어보기만 하세요. 구찌에서 일할 때 나는 가방을 고르는 고객들에게 옷도 입어보라고 권했다. 얼핏 보면 특별한 것도 없는 셔츠가 왜 이렇게 비싸 하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비싼 가격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말로 좋은 옷을 입어보면 옷감이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든다. 사람의 몸에 꼭 들어맞는 입체 재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느낌은 실제로 입어보지 않으면 결국 알 수 없다. 옷감에 착 감겨 몸을 받쳐주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더 저렴한 물건을 고를 때도 기준이 생긴다. 구찌 입새에 처음 제복을 입었을 때 평소보다 몸매가 좋아 보여서 놀랐다. 잘 살펴보니 재킷의 허리 위치가 약간 높았다. 바지의 무릎 위치 역시 약간 위에 있어서 다리가 길고 날씬해 보였다. 제복을 입어보고서야 비로소 어떤 옷이 좋은 옷인지 알게 된 것이다. 제복 바지의 디자인과 입었을 때의 느낌을 기억해둔 덕에 그 후로 SPA 브랜드에서 쇼핑할 때도 비슷한 상품을 고를 수 있었다. 이렇듯 일류 제품의 형태와 착용감을 알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포인트가 보인다. 예를 들어 나는 재킷을 고를 때 진동둘레가 약간 좁은 것을 고른다. 그래야 옆구리가 딱 맞아 상반신이 날씬해 보이기 때문이다. 옆구리 선이 매끈해지면 허리 둘레가 1인치 정도는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옷을 입었을 때 우선 어깨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거울로 옆모습과 뒷모습을 점검한다. 특히 평소에 스스로 잘 확인할 수 없는 뒷모습은 매장에서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옷에 주름이지 않았는지,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은지, 하의 통과 길이가 잘 조화되어 있는지 등도 또 꼭 확인한다. 중요한 부분만 파악해 판단하는 데 익숙해지면 산다 사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쇼핑 고수는 도무지 그 가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만한 물건을 잘도 찾아낸다. 이미 고급 의류의 착용감, 촉감, 윤곽선, 봉제 상태 등을 아는 덕이다. 옷을 살 때는 좋은 브랜드 제품을 많이 입어보고 내 몸에 맞는 옷의 기준을 세운다.